정미철 위원하고 현장을 나갔던 어떤 경기인지 기억나요? 네. 잠실구장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중계석에 같이 이렇게 있는데 지현, 내가 누구 하나 소개해줄게 이러시는 거죠. 네. 누가 그랬더니 괴물? 어? 왜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워낙 장난 많이 치시니까. 안녕하세요, 류현진입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때까지 약간 의심했는데 진짜 류현진인가? 저는 이제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임신하기 전까지 100% 그냥 현진 씨의 삶에 내가 그냥 맞춰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 팀처럼 한 시즌을 나도 같이 나눈 것 같았고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두 시즌을 같이 정말 팀워크가 잘 맞게 산 것 같아요. 이제는 류현진 선수랑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는 다 알려졌지만 너무 식상하네요. 너무 식상한데 그래도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안 궁금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들이 네,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류현진 선수를 먼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그 배전 아나운서도 알고 있었겠지만 류현진 선수 입에서 여자 이름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저 친구는 도대체 연애를 안 하나? 근데 보면 연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네, 그쵸. 네, 뭐 미국에 거의 대부분에 있고 또 거의 뭐 캠프 아니면 시즌을 치르다 보니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막 한국에서 소문이 나고 그래서 난 설마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본인이 딱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배지원 아나운서 처음 만난 게 우리 애리조나 그 캠프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도 나는 그냥 나한테는 그냥 아나운서 배지원인데 류현진 선수 옆에 있는 게 되게 신기한 거야. 하여튼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일단 뭐 다 알려져 있는 정민철 해설위원이 소개를 해줬고 했는데 좀 처음엔 어땠어요? 지금 제가 그날이 정확히 기억나는 게 그 정미철 위원하고 현장을 나갔던 어떤 경기인지 기억나요? 잠실구장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중계석에 같이 이렇게 있는데 지현, 내가 누구 하나 소개해줄게 이러시는 거죠. 누가 그랬더니 괴물? 이러는 괴물 누구?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냥 야구 선수라 생각도 안 하고 괴물? 됐어요, 그냥 이랬죠. 류현진 이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워낙 장난 많이 치시니까. 그래가지고 아유 됐어요, 그냥 이러고 그냥 저도 이제 일요일에 까먹고 있다가 며칠 후에 번호 준다? 또 이러시는 거죠. 뭔가 진지한 건가? 뭐 동갑이니까 뭐 그냥 친구처럼 지내볼게요. 뭐 미국에 있으니까 좀 뭐 얘기할 것도 있겠다. 서로 심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음 날 안녕하세요.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카톡. 안녕하세요, 류현진입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약간 그때까지 약간 의심했는데 진짜 류현진인가? 정민철이 장난 많이 치시니까 또 본인 사진이 없잖아. 그리고 저는 접점이 없으니까 갑자기 왜 현진 씨가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도 좀 당황스럽고 장난 아니면 가벼운 거다. 뭐 저는 사실 약간 좀 진지하게 그때 당시에는 받아들이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연락이 처음에서 네 반가워요, 뭐 동갑이네요, 뭐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정말 매일같이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약간 좀 막 뭘 먹는지. 본인이 뭘 먹는지? 오늘의 뭐 저녁이에요. 그래서 그 열정 지금 없죠? 그런 열정 전혀 없죠? 지금 근데 이제 원정 가면은 그래도 많이 해주긴 하는데 네네. 그때 당시엔 더 열정적이었죠. 그래서 막 본인의 일상을 다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내 일상에. 지금 생각하면 꿈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오히려 막 그 한가할 없는 거야. 핸드폰이 막 진짜로 막 자기 그때 당시에 현진 씨가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주사로 계속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깨 수술하기 전.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이 오고만 하는데 연락하다 보니까 너무 또 재밌는 거예요. 동갑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자기 한국 오면 만나자 그러는데 그 만남이 기대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수술하기로 했어. 이런 연락이 왔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재활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좀 만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졌던 게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시즌 중이거나 뭐 경기를 계속 하는 상황에서면 그렇게까지 연락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어렵죠. 근데 뭔가 이제 자신이 수술을 딱 결정하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좀 그 마음을 나눴던 게 아닐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랑 연락을 가장 많이 했으니까 수술을 앞두고도 그렇고 수술하고 나서도 좀 의지 아닌 의지를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제가 뭐 대단한 거 얘기한 게 없지만 그래도 그냥 소소한 대화를 하면서 본인도 조금은
근데 지금하고 똑같이 어떤 뭐 감정적인 부분을 표현한 적은 거의 없고요. 그냥 팩트 위주. 나 수술한다. 했다. 그리고 또 하고 또 사진 찍어서 보내고. 네, 그리고 수술실에서도 웃으면서 이제 찍을 정도로 항상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힘듦을 뭐 적나라하게 표현 안 해도 느껴지는 건 있죠. 아,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얼마나 힘들까.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에 겨울에 네. 한강에서 처음 만났다고요. 네. 그러니까 혹시 뭐 눈에 띌까 걱정이 좀 됐던 것도 있죠? 그랬던 게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현재 씨가 뭐 연애를 말씀하신 대로 뭐 공개적으로 한 적도 없고 저도 조심스러웠고 한강에서 보자고 해서 봤는데 한강에 있는 어떤 식당 앞에서 제가 보자고 그랬어요. 네네. 한강에서 보자. 어디서 볼까? 어디 식당 앞으로 와. 저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도 어디야 이랬더니 식당 앞에 있대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식당 간판 그 입구에 간판 앞에 그 여기 식당이 있다고 알려준 간판 앞에 이렇게 차를 대고 서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좀 아주 귀엽더라고요. 귀엽다.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만났는데 그 이전에도 일할 때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진짜 사복 본 적은 처음이었는데 의외로 막 엄청 크진 않은 거예요. 네. 제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크게 느껴졌는데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크지도 않고 막 좀 되게 귀염상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더 이제 재밌게 시간 보내면서 친해진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이제 그 당시 얘기를 좀 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설악산도 놀러 가고 뭐 했는데 네. 아무도 못 알아봤다고. 그게 맞아요? 의외로 막 놀러 다닐 때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사진 찍혀서 어디 나온 적은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알면서 모른 척 해주시는 거 아니면은 그냥 관심이 없거나 왜냐면 지금은 현진 씨가 모자 네. 쓰고 마스크 쓰고 막 선글라스 해도 써도 다가오세요. 예, 예. 근데 그때 당시 어떻게 그렇게 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만날 때 사실 둘보다는 약간은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보내서 그냥 자연스럽게 봐주신 것 같아요. 네, 연애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이제 그러면서 정말 롱디가 시작이 됐잖아요. 어렵지 않았어요? 되게 진짜 빠듯한 스케줄 속에서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만났던 거잖아요. 네.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가. 비시즌에는 이제 한국 네. 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시즌 중에는 뭐 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 거의 매일 있으니까 네. 주말을 이용하거나 어떻게 일정상 하루 이틀 여유가 생기면 이제 가는 거였는데 저는 사실 어렵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 그냥 가고 오는 게 오히려 그 설렘이 있어가지고 롱디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아쉽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결혼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 네. 근데 그렇게 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해야 된다는 그런 게 뭐가 있었을까요? 롱디를 한 2년 좀 넘게 하다 보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둘 다 조금 이제 결혼 얘기가 오가도 되는 나이가 아닐까 싶었고 근데 현지 씨가 웃겼던 게 처음에 연애할 때 그 연락 진짜 자주 했다고 했던 시점에는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막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뭐 키가 어떨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막 자연스럽게 막 겨울은 상대처럼 얘기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네.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동화가 됐는지 그냥 이 사람이랑 나 결혼하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만남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롱디도 가능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헤어지는 게 점점 좀 아쉽고 힘든 시점이 돼 가니까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현진 씨가 처음 인사를 드렸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좀 진지해지고 나서 뭐 결혼 얘기까지 오간 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어쨌든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일식집인 거에서 봤는데 이제 나름 막 옷을 이제 뭐 정장을 막 좀 나름 챙겨 입고 이제 만났어요. 근데 땀 범벅이 돼가지고 뭘 먹은 건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 면이 또 있네. 네, 근데 저희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 귀엽죠 그런 모습이. 네. 네, 그래서 그 일식집 분위기나 이런 게 아직도 생각난다고 현주 씨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긴장해요. 그렇게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반대로 저도 처음에 부모님 LA에서 처음 뵀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젓가락질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젓가락질 원래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젓가락질을 정통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조금 눈에 좀 그렇게 거슬리실까봐 이쪽에 있는 반찬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서로 어쨌든 좋은 만남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의 부모님한테도 너무 잘 보고 싶었던 마음이 그렇죠. 컸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감사하게 다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냥
너무 잘 도와주셨어요. 네. 네. 이제 두 사람의 이제 만남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었잖아요. 네, 저도 그 상황들이 잘 기억이 남는데 네. 이제 우리는 알지만 일단 뭐 공식적으로 뭔가 메이드가 돼야지만 이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알려졌어요. 알려지고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관심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와 진짜 잘 살아야겠다. 그때 며칠 내내 진짜 붕 떠 있었어요. 네. 그때 아마 시상식도 이렇게 사회 보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야구 선수들도 이렇게 접촉이 되잖아요. 네. 만나게 되고 그러면 다 인사 한 마디씩은 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대부분 이제 현진 씨 지인분들 많이 좀 알고 계셨었고 이제 처음 소식을 접한 분들은 당연히 너무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또 막 이렇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결혼이 약간 두렵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무게감보다도 그냥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에 대한 1차적인 정말 그런 행복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삶도 기대가 됐죠. 이제 제가 야구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접점이 있잖아요. 근데 더 큰 무대를 내가 직접 그 안에서 또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이제 궁금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쨌든 이 남편을 어떻게든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이제 제 일이라고 내조라고 하죠. 내조가 이제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가지고 뭐 대단한 건 해줄 수 없잖아요.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들은 계시고 저는 이제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임신하기 전까지 100% 그냥 현진 씨의 삶에 내가 그냥 맞춰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 팀처럼 한 시즌을 나도 같이 나눈 것 같았고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두 시즌을 같이 정말 팀워크가 잘 맞게 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나오면서 다른 세계가 완전 펼쳐지긴 했지만 결혼 초창기에는 진짜로 팀워크가 잘 맞을 수도 있겠구나 부부끼리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 프로포즈를 되게 인상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 엄청 뭐 자부심을 느끼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류현진의 이미지는 그런 거 전혀 되게 좀 약간 오글거려서 안 할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네. 혹시 기대는 했었어요? 당연히 했죠. 근데 언제 할지는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조금 늦게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막 12월 초 중순에 할 줄 알았는데 결국엔 2부에 이제 했었거든요. 현지 씨가 보면은 오그라드는 건 절대 안 해요. 표현도 안 하고 이벤트 잘 안 하는데 해야 될 때는 해요. 근데 현명한 거죠. 평생 욕 먹을까봐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은 다 성실하게 하는데 프로포즈 그래서 준비도 진짜 그 친구들하고 지인분들하고 와가지고 집을 다 꾸미고 서프라이즈로 하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또 저를 속였겠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식사하다 갑자기 하나둘 뭐 어떤 이유로 사라지더니 갑자기 TV가 딱 켜지면서 지연 안녕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이렇게 평범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많이 감동받았죠.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눈물이 좀 나긴 나더라고요. 하여튼 결혼을 또 되게 성대하게 했어요. 저는 결혼 날짜 기억해 1월 5일이잖아요. 이건 저 머릿속에 딱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도 해줬고 또 그 버진 로드에 또 추진 선수가 올라가서 또 굉장히 퍼포먼스도 해줬고 사회는 유재석 씨가 또 봐줬고 결혼식도 정말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신부들 다 똑같죠. 여기 입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하객들과 이렇게 찍고 정신없이 끌려가서 이제 막 버진 로드 걷고 하는 건데 그래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나 너도 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그런 정신없이 끝내고 나서 또 약간 이제 친구들 지인들하고 피로연도 이렇게 좀 잡게 했는데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날. 많이 받고 그래서 피로연에서 모든 긴장이 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다 완전 그러니까 별로 마시지도 않았는데 완전 취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와 그날은 진짜 완전 모든 걸 다 편안하게 내려놓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그 해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수를 제일 가까이서 보는 그 첫 시즌이 되는 거잖아요. 2018년도가. He's a very lucky man. I know. Very. I tell him every day, hey, I saw your picture. I said, wow, very lucky. Yeah, he's a lucky man. He better take care of you, okay? Hunjin very lucky.
류현진 선수랑 그럼 다저스에서 이제 2년을 그렇게 네, 보냈던 네. 건데 좀 어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연하게 제가 자신감 있는 거야. 현진 씨 올해 잘할 것 같은데 결혼 네. 첫 해. 네. 근데 아니라 다를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허벅지 부상 당하면서 한 몇 개월을 이제 재활을 하게 됐는데 재활이 정말 쉬운 게 아니고 네. 그 이전에 어깨 부상으로 재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지쳐 있었잖아요, 선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신혼 초반에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잘 털어내고 또 복귀를 막판에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해가 마무리됐는데 사실 초반에 잘하다 갑자기 이렇게 다쳤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지? 이거 뭐 전날 뭐 했지? 막 별별 생각 있잖아요. 잘 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가 문제지 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주 씨가 힘들어하긴 했어요. 분명 그 기억이 나요. 막 진짜 막 야구를 하니 마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면 재활에 지쳐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 스스로 잘 이겨내서 재활을 하긴 했는데 처음 그렇게 바로 옆에서 딱 다치는 과정까지 보니까 그때 당시에 멘붕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올스타전에도 같이 네. 또 출전을 하고 또 지금도 저는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취재기자로서 우리 한국 선수가 저기 선발 투수로 나왔다는 건 저스틴 벌랜더 선수랑 같이 양 리그에. 네. 근데 그때는 좀 어떠셨을까요? 그 현진 씨가 그 재활할 때 그 애리조나에서 그때 추인수 선수 거 같이 봤었거든요. 네. 그때 추인수 선수가 연속 안타기로 계속 하고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올스타전에서도 이어가나 막 이러면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이제 1년 전 얘긴데 그 당시 시점으로 그냥 그때 당시에 올스타가 다른 세계 같았거든요. 현진 씨는 재활 중이고 그쵸. 언제 복귀할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저 꿈의 무대네 이랬는데 1년 만에 현진 씨가 거기에 또 선발 투수로 있는 거 보고 이건 정말 이거는 꿈 이상의 그냥 벅찬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사하게도 사실 로버트 감독이 일찍부터 딱 그 올스타 선발로 딱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여러모로 막 그 흐름 자체가 그냥 너무 술술 잘 풀리고 너무 행복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사실 가족들 특히 이제 와이프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 사항이잖아요. 네. 다들 이제 그렇죠. 예쁘게 네, 드레스 입어야 입어야 되니까. 되니까. 근데 그 배지원 씨가 당시 입었던 드레스가 엄청 저렴한 가격에 우리는 막 검색하고 네. 저기 뭐 어디 거야 명품 드레스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면서요. 근데 그 드레스가 정확히 뭐 가격은 기억 안 나는데 사실 한 번 입는 거니까 네. 명품을 사기는 조금 그렇고 또 명품이 아니더라도 미국에는 드레스 이런 게 너무 잘 나와서 그냥 내 몸에 예쁜 거 찾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올스타 때는 너무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막판까지도 결정 못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겨우 막판에 선택한 걸 입었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어. 네, 그런 재미도 쏠쏠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한국에서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다저스 시절에 네. 지현 씨가 에이전트 시험을 봤더라고요. 네네. 메이저리그. 당시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네네. 그 시험도 되게 어렵고 합격을 했다는 것도 되게 또 더 놀라웠고. 네,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에이전트 시험에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게 결혼 첫 해였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내조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그 내조의 연결선상이 약간 에이전트랑 비슷하더라고요. 어쨌든 한 선수를 서포트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거를 좀 관여를 하니까 그래서 그 저랑 친한 에이전트 현진 씨를 담당했던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관심이 많이 가서 만약에 제가 너무 동떨어진 세계면 공부하기가 힘든데 이미 제가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니지먼트 같은 거죠. 이 선수의 어떤 전반적인 그러니까 경기 내용보다는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겠고 나머지를 책임져 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 에이전트가 먼저 시험을 전년도에 봐가지고 팁을 많이 주기도 했지만 공부하면서도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의 반응은 왜? 그걸 왜 보냐? 뭐 나중에 에이전트 할 거냐? 그래서 아니 하든 안 하든 나는 어쨌든 지금 아나운서 활동도 이제 안 하고 내조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비교적 많잖아요. 나도 내 그냥 자기 개발이다. 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뉴욕까지 가서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좀 번거롭게 생각하더라고요. 현진 씨는. 네. 그래도 이제 좀 고생을 해서 뉴욕을 갔다 오면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해서 너무 뿌듯했죠. 그래서 어려웠어요? 시험이 어땠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시간이 진짜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아이도 없었고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너무 그냥
좀 쉽게 봤어요. 아. 예, 많이 제가 공부한 부분에서 많이 나왔고 이거 합격이다. 아주 당당하게 제출하고 합격 이러면서 나오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나 아니면 네, 동시에 봐요. 동시에 봐요? 여자분들은 거의 없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튀어 보였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쵸. 그쪽 그분들 입장 누구지? 설마 류현진 선수의 와이프라는 생각 못할 거고.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했죠. 좋은 경험이고 어쨌든 그런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게 저한테도 좀 뿌듯한 부분이고. 아, 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자신감 있게 집에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막상 합격 메일 왔을 때 나 합격했더라 이러니까. 네. 근데 그때 합격 메일이 왔을 때 그 바로 전날에 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임신이 너무 커가지고 그 합격에 대한 거는 사실 묻혔죠. 네. 아니 그냥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네. 최근에서야 어떤 식사 자리에서 에이전트 그 시험리가 나오니까 그거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는 거 보고 역시 츤데레구나. 근데 좀 표현 좀 하지. 에이전트로서 진짜 본격적인 활약을 할 거라고도 생각은 했었어요? 아니면 뭐 그냥 일단은 해보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준비는 했죠. 만약에 제가 이런 내조를 하다가 정말 관심이 더 넓어지면은 이런 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는 했는데 쉬운 건 아니라서 사실. 남편만 하기도 바쁜데 다른 선수까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아마 메이저리그 통틀어서 선수들 통틀어서 와이프가 에이전트 자격증 있는 사람은 배철 씨가 처음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FA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어떤 팀과 네. 이제 갈 거냐 이것도 되게 고민했고 되게 또 갑자기 결정이 됐어요. 네. 막판에 크리스마스 때 결정이 거의 됐었잖아요. 토론토 블루제이스였는데 지역을 새로운 지역으로 또 새로운 팀으로 간다는 거에 대한 좀 걱정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막연히 그때 2년간의 기억도 너무 좋았고 다저스에서 계속 하면 현진 씨도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뭐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현진 씨가 워낙 그 해 잘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토론토는 사실 생각 많이 안 해봤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토론토를 검색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뭐 너무 좋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조금 한결같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현진 씨도 이제 그래 여기인가 보다 하고 결정을 내린 거였죠. 와, 또 이사도 또 새로 해야 되고. 네. 그때는 또 아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 임신했어요. 네, 임신해서 이제 곧 낳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둘이 움직일 때는 비교적 할만한데 이제 애가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 되니까 조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는 이제 그때만 해도 코로나 전이었어요. 네, 직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에. 딱히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플로리다라는 새로운 데서 이제 스프링 캠프를 하지만 한두 달 있다가 토론토에서 애를 낳으면 되겠다. 토론토는 큰 도시니까 병원도 많고. 근데 웬걸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플로리다에 갇혔잖아요. 네. 뭐 어디도 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 병원이 아닌 그냥 정말 갑자기 아무데나 가서 낳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두렵잖아요. 초산인데 나를 검진도 안 해본 의사가 나를 아기를 받고 막 이런 상황이 되고 보호자도 못 들어온다고 처음에 그러다가 남편만 겨우 들어와서 출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모든 게 다 좀 불안한 상황이었었어요. LA 다저스에 그때 같이 호흡을 맞췄었던 러셀 마틴 선수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갑자기 출산을 여기서 해야 된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와이프가 연락을 준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때 에어비앤비로 2달 렌트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뭐 거기 연장이 되니 연장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집이 더 편할 것 같은데 옮기겠냐고. 근데 진짜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고맙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을 안 옮겼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집이 너무 잘 됐고 모든 게 심지어 애기 방도 있었어요. 정말 두고두고 감사해야 될 인연인 것 같아요. 사실 메이저리그 그 문화 자체가 가족이랑 같이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와이프들도 또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텍사스 레인저스 같은 경우는 야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소프트볼을 한 적도 있었고 좀 다저스도 그렇고 토론토도 그렇고 어땠던 것 같아요? 이 선수들 그러니까 아내분들의 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다저스로 가서 그 와이프들 문화를 처음 느꼈을 때는
좀 어색했어요 사실. 아니 이렇게까지 나서서 뭘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약간 네. 와이프들이 이렇게 정면에 나서서 뭘 한다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내조해 주는 게 더 좀 자연스럽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문화는. 근데 거기는 너무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와이프로서 자부심도 있고 그만큼 선수들이 받는 그런 거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근데 그거를 하나의 약간 직업으로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그래서 현진 씨 등판일 때만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열심히 가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확히 어떤 선수의 와이프니까 하는데 진이 너는 왜 이렇게 자주 안 와? 야구장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 알고 보니까 매일 가더라고. 거의 선수의 와이프가 그러니까 자기 선수가 등판하잖아. 근데 항상 집처럼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 거구나. 우리 남편만이 중요한 팀이 이겨야 되니까 다 서포트 해주고 와이프들하고도 이제 소통을 많이 하고 이게 맞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토론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 와가지고 제가 뭐 매일같이 당연히 못 가죠. 네. 남편 등판만 쫓아가는 것도 솔직히 지금은 좀 힘들긴 한데 사람들이 너무 어색해하는 거야. 또 왔어? 진짜? 네, 그래서 뭐 마산 갔어요. 마산까지 왔어? 저를 막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다른 선수들과 아내분들 안 와요? 저처럼 열심히 오는 것 같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정확히 네. 이게 그 문화 자체가 막 이렇게 모여서 뭔가 액티비티 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보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얘기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해왔던 대로 하는데 네. 여기서는 또 너무 가족들이 와 있는 게 부담스러운가? 근데 현지 씨가 딱 인터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가족들이 없으면 불안하다. 메이저리그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지현 씨한테 가장 잊지 못할 장면이 한 두세 개가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2019년도 아틀란타 홈경기 완봉승. 네, 그거는 현지 씨가 그간의 재활로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진짜 건재하다 나. 딱 그거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고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사실. 물론 그 완봉승 전에도 좋은 경기를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완봉승이라는 주는 어떤 상징성 있잖아. 진짜 건강해야 되고 어떤 능력치도 돼야 되는데 그게 딱 이루어지는 거 보고 이제 진짜 됐다 싶었던 경기였어요. 완봉승이. 그리고 올스타전은 뭐 그냥 꿈. 네. 아직도 생각하면 꿈 같고. 그리고 이제 토론토 이제 첫 경기. 그 경기는 좋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좋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힘들었던 경기여가지고 많이 기억에 남기도 하고. 한두 가지를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하고 좀 안도감이 들었던 경기는 그 완봉승 경기였던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예. 수술 결정을 내리기 이제 한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수술 전 마지막 등판이었는데 조기 강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못 던지겠다. 이제는 이렇게 처음으로 느낌이 너무 이건 다른 거예요 평소랑. 또 본인만의 기준이 이제 완벽하게 충족이 안 되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현지 씨 마음도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죠. 서로 숙문 얘기 후에 결정을 한 거고 하나 복귀에 대해서는 그 과정은 조금 길었지만 저도 현지 씨도 행복하게 결단을 내린 거였기 때문에 후회는 뭐 없었죠. 저도 그렇고 현지 씨도. 메이저리그는 이제 막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이렇게 비난하는 분위기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마디씩 세게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류 마운드에서 끌어내려 영어로 네네. 그런 얘기도 가끔 듣고 왜냐면 가족이 앉아있는지 상상 못 하시는 분들도 그쵸. 있으니까 네. 근데 타격은 덜해요 영어니까